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냉전과 동아시아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게 될 한국 현대사 이전에 이제 또는 한국 현대사 진행 과정에서 세계사는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어, 일단은 2차 세계대전 중 대사헌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 안에서 국제연합 창설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대사헌장은 미국과 영국이 맺은 조약이죠. 참고로 이 대사헌장은 하와이 진주만 공습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전쟁하기 전입니다. 그 전에 이제 UC라는 게 있죠. 국제 연맹이라는 거. 근데 요거는 실질적인 무력 기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대를 동원할 수 있고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고, 여기에 5개 국가는 상임이사국, 항상 들어가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국가 5개가 항상 이 상임이사국으로 안전보장 이사회에 들어가서 이 5개국이 합의하여 유엔군을 파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죠. 그러니까 유엔이 실질적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바로 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입니다. 저는 냉전체제 심화를 보면 처음부터 이 미국과 소련 중심으로 냉전체제가 간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소련이 계속해서 세력을 키우게 되니까 미국 쪽에서는 트루먼 독트린을 이야기하여 더 이상 공산주의의 확장을 우리가 그냥 보진 않겠다, 방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서유럽 국가들에게 경제 발전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게 된 게 마셜 플랜이고, 그 다음에 군사기구가 바르샤브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트루먼 독트린이 정치적인 거잖아요. 그럼 공산주의 정치적인 건 코민포름, 그다음에 공산주의의 경제적인 건 코멘콤, 그 다음에 군사적인 건 바르샤브 조약, 이렇게 대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국의 공산화로 가봅시다. 중국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요거 하나 할게요. 소련이 이 베를린 봉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게 더 심화되게 됩니다. 그 다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공내전이 있었죠. 국공내전. 국공내전이 있었고, 이 국공내전 이후에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게 수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이긴 거죠. 중국 공산당이 이기면서 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고, 국민당은 이제 타이완, 대만을 옮기게 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의해서 통치가 일어나게 되는데 군국주의자를 처벌하고 평화헌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민주주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비무장을 얘기하고요. 일항의 신격화 금지 등이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얘기했죠. 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에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국은 일본을 방공기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고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맺으면서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됩니다. 베트남은요, 전쟁 끝나고 난 날 바로 독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세계 2차 대전과 동시에 독립을 하게 된 나라는 사실 잘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베트남은 이제 일본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일본 침략 전에 누구의 지배를 받았냐면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그 전쟁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물러간 거죠. 그리고 독립이 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지배자였던 프랑스한테 다시 식민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로부터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북쪽으로는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고 남쪽에는 베트남 공화국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후에 이들 간에 또 전쟁이 있죠. 그래서 북베트남에 의해서 적화통일되는 베트남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전 세계는 빠르게 냉전 체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베트남은 공산화가 되고 일본은 미군정으로 들어가면서 반공 체제가 강화되는 상황.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정부를 수립해 가고 해방을 해 가는가, 해방 이후에 정부 수립을 어떻게 해 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데, 일단 우리의 강복은요, 연합국의 승리를 통해서 얻어진 부분도 있고요.
우리 민족의 독립의 결과도 있습니다. 사실 뭐가 전이고 뭐가 후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연합군이 우리의 독립을 인정해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련과 미국은 38도선을 기준해서 한반도에 진주하게 됩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우리는 그럼 독립에 대한, 그러니까 자, 독립을 했으면 뭘 해야 되죠? 정부를 수립해야 되죠. 그럼 우리는 이 정부 수립에 대한 노력이 없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제 해방 1년 전쯤, 그러니까 조선 건국동맹을 이거 여운형쌤 중심이에요. 여운형쌤 중심으로 조선 건국동맹이 있었고, 그것이 해방 직전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바뀝니다. 요때 여운형쌤과 안지홍쌤 등이 좌우합작 등으로 이제 되고 전국에 지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건국을 위한 준비를 하고요. 건국을 위한 준비라는 게 결국 정부 수립이겠죠. 이것이 이제 미군이 9월 8일날 들어오고 지금 서울로는 9월 9일날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로 개편됩니다. 그러니까 지부가 인민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요거 중요해요. 자, 그리고 각 다양한 정치 세력 봅시다. 한국민주당은 송진우, 김성수 등 지주와 기업가인데, 자, 아무래도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지주와 기업가는 아무래도 누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친일파 세력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익 보수 중심이었고요. 건준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고요. 미군정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때 조선공산당도 있었어요. 박헌영 쌤 중심으로 농민과 노동자의 지지를 받으면서 좌익 세력을 구합합니다. 여러분, 좌익이라는 건 사회주의를 얘기해요. 우익이라는 건 시장경제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하고 난 다음에 만든 단체고, 이들은 뭐를 얘기했냐? 완전 독립, 38도선 철폐 등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세력이 바로 임정 세력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력. 김구쌤과 김규식쌤 등은 미국 결국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귀국하게 되고요. 한국 독립당을 정비하게 됩니다. 자, 38도선 이야기 좀 하고 이번 시간 좀 마칠게요. 좀 이제 타임라인을 좀 그려보면 45년 8월 6일날 히로시마 원포, 그리고 8월 8일날 소련 대일전 선전포고를 합니다. 다음에 쌤 영상에서 얘기할 것 같은데, 얄타 회담에서 소련이 대일전 참전하기로 했고 포츠담 회담에서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빨리 온나 했어요. 근데 안 오고 있다가 8월 6일날 히로시마 원폭이 떨어지고 8월 8일날 대일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8월 8일날 8월 9일날 소련은 벌써 한반도 들어오기 시작해요. 사실은. 그러면서 8월 9일날 나가사키 원폭이 떨어지죠.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 분할 점령을 제시한다. 왜냐면 소련이 너무 빠른 속도로 내려오니까 자칫 잘못하면 한반도 전역이 다 소련에 의해서 점령될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38도선을 제한하게 되고 소련은 이걸 받아들이게 되죠. 미국은 이제 직접 통치 방식을 사용했고요. 조선 총독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미군정만이 38도선 이남 한국에서 유일한 정부임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운형쌤 중심으로 세워졌던 조선인민공화국, 그다음 김구쌤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한국 임시정부 세력 등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세력들이 개인적으로 들어온 거죠, 사실은. 자, 소련 같은 경우에는 8월 말까지 일본군을 무장해제하고 북한 지역을 대부분 점령하고요. 조선인민공화국에서 만든 인민위원회 인정하고 간접통치 형식으로 갑니다. 여러분, 간접통치 형식으로 가니까 소련이 착하고 직접통치 형식으로 갔으니까 미국이 나쁘다, 이게 아니고 이 당시에 각자 입장에 따라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돌아간 거예요. 사실 미군정은 자신들이 봤을 때 그렇게 신뢰할 만한 세력이 없었던 것도 사실인 거고, 소련 같은 경우에는 자기하고 활동을 했던 김일성 세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에게 유리한 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민족주의 세력들을 인정하고 좌파가 인민위원회 장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뒤에서. 그리고 김일성을 후원하여 권력을 장악하도록 도와주고요. 이때
조선 독립동맹 김두봉 선생님들 이분들도 개인적으로 입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련도 본인이 원하는 세력을 적극적으로 밀어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군대를 무장 해제시키게 되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김두봉 세력은 개인 자격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군대를 무장 해제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조금은 멀리서 좀 보면서 미국과 소련을 너무 선악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의 입장에서 그들이 편한 방식, 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